네, 반갑습니다.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원장님들 상담을 하면서 반복해서 나왔던 그 병원의 가족법인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MSO라는 이름으로, MSO 컨설팅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장님들,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방문해서 MSO를 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MSO라는 워딩을 잘 안 쓰고 가족법인이라는 워딩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MSO라는 개념은 사실은 병원의 경영을 서포트한다라는 개념인데요. 막 우리가 3호점, 4호점, 10호점을 운영하는 경우나, 혹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나, 혹은 뭐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을 갖춰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포장만 MSO지 사실은 실익이 없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나 혹은 실체를 세팅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서 저희는 MSO라는 워딩보다는 가족법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족법인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제안하는 이유는, 원장님들이 믿고 맡기고 결국은 평생을 쌓아 만드신 자산과 우리 역량들을 마지막에 결국은 누구한테 줄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원장님과 원장님 가족의 가산을 구축하고 경제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장님들의 경제 활동을 가족법인이라는 주체를 만들어서 가족법인으로 분산해주자, 배분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MSO라는 워딩보다는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원장님들의 소득을, 경제 활동을 분산시키는 게 합리적입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시를 치과로 들 건데요. 사실은 치과가 아닌 다른 진료 과목을 다른 진료 과목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뭐 효과는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워낙 치과 원장님들이 고객으로 많다 보니까, 또 치과 쪽이나 치과 기공소 쪽 문의가 많다 보니까 예시 자체는 좀 치과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장님들이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진료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치과라는 사업자, 우리 개인 사업자, 병원 사업자로 다 귀속시켜야 되죠. 그게 의료법상 분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 사업을 하면서 병원하고 유관하건 무관하건 원장님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의사 자격으로 개인 사업자인 병원 사업자에서만 해야 되는 의료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활동, 뭐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라든가 부동산 임대라든가 주식 투자라든가, 뭐 요즘에는 잉여 자산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대부업 등록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자산 운영이나 자산 구축하는 활동들을 반드시 병원 사업자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족법인으로 분산시키거나, 혹은 이제 뭐 MSO라는 워딩의 일환인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이라나 경영 컨설팅이나 병원 관련된 뭐 위생관리, 폐기물 처리, 청소 용역, 뭐 소독, 방역, 뭐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 기공물 제조에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꼭 치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병과에서도 의료기계나 의약품, 의약 외품 등을 취급하는 경제활동들을 우리 가족법인으로 배분해 줌으로써 원장님들이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맡고 거기 부대되는 건보료를 또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100을 벌어서 50 이상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재원을 또 가족들한테 줄 때는 상속증여세를 내야 되는 요 구조를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애초에 거기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과세의 절차를 축소시키고 높은 세율의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법인세로 일단락해보자라는 게
원장님들의 가족법인 활용 전략의 핵심이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구조나 과정에서 병원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이슈라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걸 녹여낸다라고 하면 한층 더 효과적인 완성도 높은 가족법인 운영 경영 전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원장님들이 그러면 가족법인은 뭘로 해야 돼? 어떤 툴, 어떤 뭐 업종 업태로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예시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냥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업, 뭐 대부업, 기타 투자업 이런 투자나 자산 구축에 관련된 경제 활동을 가족법인으로 하신다거나 뭐 병원 MSO라고 소위 얘기하는 병원에 유관한 다른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치과 기공물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게 현실이죠. 특히나 이제 올해 의료보험 2월달에 개편되면서 예전에 PFM 임플란트만 주력으로 하시던 원장님들 어쩔 수 없이 화구를 다뤄야 되니까 다 기공소에다 외주 줬었는데 이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까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걸로 개편되면서 실제로 병원 자체에서 기공물을 소화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들이 늘고 있고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공 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원장님들의 수입이나 수입을 분산시키는 경제활동 분산시키는 전략들을 굉장히 많은 치과에서 문의들 주고 계십니다. 물론 치과 기공소에서도 원래 이제 의료기사법상 병원에 납품하는 기공물은 당연히 개인 사업자로 기공소를 만들어서 보건소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의료기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주의 사업 영역들, 뭐 예를 들면 해외 환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치과가 아닌 성형외과나 동물병원, 한방병원에 관련된 기공물 제작 의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법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을 좀 높이려는 시도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족법인 활용을 할 때 그 핵심적인 효과를 한번 따져본다라고 하면 제일 큰 거는 절세 효과입니다. 뭐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절감 효과가 상당하죠. 가족법인의 구성 자체를 가족을 중심으로 세팅한다라고 하면 법인이 번 돈이 그러니까 원장님이 법인에게 양보한 경제활동들이 결국은 법인의 잉여금이나 자산으로 구축될 것이고 그 법인의 소유주들이 우리 가족들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가족들에게 전부 다 귀속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양보한 만큼의 수익금액, 경제활동에서 파생되는 수익금액에 대한 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감소되는 건보료도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법인을 활용함으로써 원장님이 그 같은 재원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상속시킬 때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세금상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이라는 형태의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 사업자는 할 수 없지만 법인은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사업에 동참시킴으로써 많은 재원을 모아서 더 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소위 그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법인 활용하는 측면은 우리 개인 사업자 때와는 남다른 완전 다른 경영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파생되는 게 이제 법인세라든가 혹은 각종 지원 사업이나 정부 정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인데요. 원장님들은 보건업이세요. 보건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공제 감면 혹은 제도 지원에서 배제되지만 만약에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특히 제조 관련된 업종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과 정책 자금, 바우처, 스마트 팩토리나 공방 등 정말 각양각색의 지원 사업들을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큰 포지션이 그러니까 법인을 활용하려는 아주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이 이제 병원만 사업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구축된 역량과 경험과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다양한 방편으로 응용해서 병원과 유관한 다른 사업에 접목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병원 진료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노하우들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 토대로 하는 뭐 정보통신 사업이라든가 IT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플랫폼 개발, 뭐 요즘에는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뭐 헬스 관련된 사업들까지도 뭐 치약 칫솔 제조부터 뭐 식품, 약품, 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정말 이 의료 활동에서 구축한 노하우와 역량들을 응축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혹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 법인 사업자를 내므로써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동기부여만큼 큰 또 어떤 정성적인 중요한 키도 없죠. 그래서 새로운 좀 동기부여를 통해서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삶을 원하시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법인 사업자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활동이나 투자의 동기부여를 느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게 이제 정성적인 거 혹은 우리가 기분적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숫자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들이 가끔 계셔서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냥 원장님들 소득세 현재 부여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뭐 3억에서 5억 사이 40%, 지방세 빼고요. 5억에서 10억 사이 42%, 10억 초과 45%의 지금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계실 텐데 이 소득 구간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소득 1억을 법인으로 양보한다라고 했을 때, 법인에게 귀속시킨다라고 했을 때 가족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세 절감분, 이거 물론 소득세가 절감되면 거기에 따르는 건보료 절감도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매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누적 효과는 훨씬 크죠. 뭐 단편적으로 1년에 3천만 원 줄어든다는데 가족법인을 10년 운영에 따르면 이건 3억 이상의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소득세를 절감한다라는 건 사실은 장기간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장 큰 효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셈을 복잡하게 다 하려고 하면 효과는 훨씬 크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벌 수 있는 돈 1억을 원장님이 안 벌고, 물론 이제 의료활동을 어쩔 수 없이 원장님만 하셔야 되는 거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활동 이외의 경제활동들을 원장님이 직접 하지 않고 가족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가족법인에게 양보하거나 분배해 주신다라고 하면 1억이 배분됐을 때 혹은 2억이 배분됐을 때 원장님은 소득세가 절감될 것이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그거 물론 법인에서도 그걸 가족들이 급여로 안분해서 가져가거나 배당으로 안분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요. 그냥 단편적으로 원장님들은 소득세가 절감될 것이고 그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겠지만 그 단편적인 효과, 그 부차적인 것까지 다 감안하면 효과는 훨씬 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매년 법인세와 원장님이 절감하는 소득세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법인세, 그냥 요것만 단순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도 1억을 안분하면 적게는 3,400에서 많게는 3,900, 2억을 안분하면 보시는 것처럼 원장님 소득 2억을 법인에 양보함으로 배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절감효과는 약 8,800에서 많게는 9,900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는 1,980만 원이니까요. 왜냐하면 현행 법인세법상 2억 미만은 9%거든요. 소득세 법인세율이. 그래서 지방세까지는 9.9%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소득세 절감분에서 법인세 발생분을 차감하면 절감되는 절세 효과가 1억 기준으로 3,400에서 3,900, 2억 기준으로 6,800에서 7,900입니다.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겁니다. 원장님들이 7,900만 원을 생으로 벌려고 하면 들여야 되는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년 7,900의 절세 효과, 물론 말씀드렸지만 건보료 절감이라든가 상속 증여 효과까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훨씬 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배제하더라도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소득세 절세 효과를 매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원장님들이 절세를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과 플랜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법인 활용의 효과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게 창업가면 축소 이슈도 있고요. 기왕 만든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세팅해서 누릴 수 있는, 여기다 소득공제 절세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임팩트가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요소들을 다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추석 연휴가 있어서 생각보다 워킹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9월 중에 원장님들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